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형제는 결국 평생 가족이라고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형제만큼 가까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조금 다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형제들이 자주 만납니다. 명절에도 만나고 부모님의 생신에도 모이고 가끔 전화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는 괜찮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지낼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조용히 한 가지 변화가 시작됩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입니다. 그때부터 형제 사이에 작은 거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합니다. 전화가 조금 줄어듭니다. 명절에 만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서로의 소식을 잘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멀어졌지? 형제는 분명 같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지나면 형제는 때때로 남보다 더 멀어질까요? 사람의 마음이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오랜 세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며 느낀 한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형제가 남이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대부분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바로 부모가 떠난 뒤에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는 평생 함께하는 가족이라고요.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 이렇게 멀어졌을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형제들이 비교적 자주 만납니다. 명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님 집에 모입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하시고 아버지는 거실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형제들은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근황을 묻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집안에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때는 형제 관계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늘 그렇게 이어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조금씩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명절이 되어도 예전처럼 한 집에 모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가고 누군가는 바쁘다고 말합니다. 전화도 점점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을 통해 형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생이 요즘 많이 바쁘다더라. 형이 건강이 조금 안 좋다더라. 하지만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소식조차 들을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형제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서 듣기도 합니다. 친척에게서 또는 우연히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말입니다. 야, 그때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서운함일까요? 아니면 낯선 거리감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인데도 요즘은 남보다 더 어색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가까웠는데 지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더 힘든 일도 생깁니다. 부모님의 재산 문제, 부모님의 병간호 문제, 장례 이후의 여러 가지 일들, 이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마음에 남고 작은 오해가 쌓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형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형제는 어릴 때만 형제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쓸쓸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고 같은 기억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의 삶이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형제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전처럼 자주 연락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연락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 가족인데, 그런데 왜 시간이 흐를수록 형제는 점점 멀어지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몇 가지 심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어떤 형제들은 어릴 때는 그렇게 가까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서로 멀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몇 가지 아주 현실적인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인생을 오래 바라보며 느낀 7가지 이유를 조용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 부모라는 중심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부모님은 가족의 중심입니다. 명절에 모이는 이유도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서로 연락하는 것도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종종 형제들의 안부를 전해주십니다. 아버지는 가끔 형제들에게 전화를 하십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가족을 이어주는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떠나고 나면 그 중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형제 관계는 조금 다른 모습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만나야 할까? 예전에는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떠난 뒤에는 그 질문이 조용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유, 각자의 삶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형제는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각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다른 도시로 떠납니다. 누군가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직장을 옮깁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달라집니다. 어떤 형제는 여유가 있고 어떤 형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렇게 삶의 환경이 달라지면 대화의 주제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몇 시간이고 이야기하던 형제들이 어느 순간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조금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의 길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 어린 시절의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오래된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기억은 생각보다 깊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형을 더 좋아하셨다. 동생은 항상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 어릴 때는 그 감정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부모님이 떠난 뒤에는 그 감정이 다시 떠오르기도 합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에 그 감정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재산 문제, 부모님의 병간호 문제, 이런 상황에서 오래된 감정이 조용히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마음속에 서운함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유, 자신의 가족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삶의 중심이 바뀝니다. 젊었을 때는 형제가 가장 가까운 가족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배우자와 자녀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간과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은 차가운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인생의 구조가 그렇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 상속 문제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많은 형제 관계가 상속 문제로 멀어집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공정함에 대한 감정이 있습니다. 누가 더 받았는가? 누가 부모님을 더 돌봤는가? 이런 질문들이 형제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작은 차이가 큰 감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들은 이 문제로 인해 오랜 시간 마음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이유, 배우자와의 갈등입니다. 형제 사이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이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바로 배우자입니다. 형수, 제수 또는 매형과 제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면서 작은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은 형제 사이에도 조용한 거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이유, 시간이 지나며 연락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제들은 큰 갈등이 없습니다. 싸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점점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연락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우리가 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구나. 관계는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형제가 멀어지는 이유는 아주 복잡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 관계를 지켜가야 할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가 멀어지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조금 무거워집니다. 그래도 형제인데 왜 그렇게까지 멀어져야 할까? 이 질문은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평생 함께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바라보면 조금 다른 진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생각보다 아주 조용하게 변합니다. 친구도 그렇습니다. 오래 함께했던 친구가 어느 순간 멀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도 그렇습니다.
매일 만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형제 관계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형제는 항상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형제를 가볍게 생각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형제라는 관계를 조금 더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합니다. 형제라면 늘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라면 언제나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관계가 조금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누군가의 잘못 때문은 아닙니다. 그저 인생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거리를 원망으로 바라봅니다. 왜 나에게 연락하지 않을까?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하지만 다른 시선도 있습니다. 형제는 인생의 긴 시간 속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동행자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 멀어졌다가 또 어느 날 가까워질 수도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무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붙잡는 관계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작은 따뜻함이 남아있다면 그 관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어느 날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관계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늘 가까운 사람도 있고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제도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형제란 어떤 존재입니까? 어릴 적 기억을 함께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어져 있는 인연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형제 관계는 운명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며 조금씩 만들어가는 관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형제 관계를 조금 더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과 태도가 필요할까요?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몇 가지 작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차분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 관계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형제는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서 가까워지는 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마음과 행동이 관계를 오래 이어주기도 합니다. 인생을 오래 바라보며 느낀 것은 형제 관계에도 몇 가지 중요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부모가 살아계실 때 형제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제 관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제니까 당연히 평생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 관계도 시간을 들여 만들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특히 중요한 시기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입니다. 그때 형제끼리 따로 연락을 하기도 하고 가끔 만나기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중심이 되어 형제가 모이는 것과 형제끼리 스스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 형제 관계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두면 훗날 그 관계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 재산 문제는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많은 형제 관계가 재산 문제로 멀어집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지만 현실에서 매우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공정함에 대한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 더 받았는가? 누가 더 희생했는가? 이런 생각이 사람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재산 문제는 가능하면 감정이 깊어지기 전에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명함은 관계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관계를 지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할까? 하지만 관계라는 것은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 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 한 통, 짧은 메시지 하나, 이 작은 행동이 생각보다 큰 의미가 됩니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보다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관계를 오래 이어갑니다. 네 번째 방법, 형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형제라고 해서 항상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고 각자의 고민이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형제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같은 시간을 지나온 사람입니다. 같은 부모를 기억하고 같은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면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형제 관계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만드는 것은 때때로 기대입니다. 형제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형제라면 나를 이해해야 한다. 이런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다른 마음이 필요합니다. 형제는 내 삶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인생을 함께 지나온 특별한 인연일 뿐입니다.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면 관계는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관계는 참 섬세한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멀어지게 하기도 하고 작은 배려 하나가 오랜 관계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형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거창한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끔 안부를 묻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 어쩌면 그것이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형제 관계에 대해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많은 관계를 만나게 됩니다.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도 있습니다. 그 많은 관계 속에서 형제라는 존재는 조금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서 형제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같은 부모 아래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형제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제는 그저 항상 곁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형제라는 관계도 노력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가족이라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이 형제들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떠난 뒤에는 형제 관계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이어가야 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들은 점점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형제들은 오히려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아주 큰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가끔 안부를 묻는 마음,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조금 더 이해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형제관계를 오래 지켜줍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형제라는 존재는 늘 가까이 있지는 않지만 세월이 흘러도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특별한 인연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형제와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계십니까? 혹시 바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본 김에 짧은 메시지 하나라도 보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잘 지내고 있니? 그 한 문장이 생각보다 따뜻한 마음을 다시 이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형제와 지금도 가까이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멀어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도 깊은 공감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